탑골공원에서 어깨 쭉 펴고 앉아 수다 떠는 옛 직장 동료들. 이 이미지가 떠오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즘엔 탑골공원만이 퇴직자들의 모임 장소는 아니랍니다. 은퇴 전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어디서 사람들과 어울릴까가 중요한 고민이 되죠. 직장 동료와 잦은 대화도 끊기고 매일 정해진 일정도 없고 집과 마을 안 풍경만 반복되다 보면 하루가 길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탑골공원은 그동안 전통적 퇴직자 모임의 상징 같은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엔 탑골공원 대신 이곳이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바로 커뮤니티 공간, 공유 거점, 학습센터, 복합 커뮤니티 플랫폼, 대학 연계 은퇴자 공동체 등 다양한 장소들 말이죠. 왜 탑골공원을 벗어나 이런 장소들이 더 많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이라면 고개 끄덕일 만한 이야기로 새로운 아지트가 왜 필요하고 어떤 공간들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 셋과 함께 풀어보려 해요. 1.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퇴직은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이 아니라 다음 막을 여는 출발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빈 시간이 생기고 소속감이 사라지는 감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위기이기도 하죠. 사람은 본디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매일 같이 얼굴 보는 동료, 일로 얘기 나누던 친구가 사라지면 빈자리만 남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 빈자리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냥 취미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TV나 혼자 보내는 시간만으로는 갈증이 남아요. 그래서 요즘엔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넘어서 공간활동 관계 배움이 함께하는 복합 공간이 각광받는 거죠. 탑골공원도 정겨운 장소지만 햇볕 강한 날엔 불편하고 다소 소음 있고 편의시설이 많지 않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부담스러워요. 반면 요즘 유행하는 새로운 아지트들은 쾌적한 실내외 공간, 프로그램과 모임의 다양성, 접근성과 편의성,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곳이 왜 대세가 되었는지, 어떤 예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골라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2. 왜 이곳이 대세인가? 새로운 아지트의 조건과 매력. 새로운 공간이 각광받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은 그 조건과 매력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들입니다. 가. 관계의 연속성과 새로움의 균형. 탑골공원처럼 늘 같은 사람만 만나는 건 좋지만 새로운 사람 만나기엔 한계가 있죠. 새 아지트는 동년배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나 세대와도 섞일 수 있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독서 모임, 강좌, 워크숍 등은 사람들 간의 만남의 폭을 넓혀줘요. 나 프로그램 기반의 모임. 단순히 수다 떨기보다 무언가를 같이 하자는 움직임이 중요해요. 이에 글쓰기 모임, 사진 동아리, 원예 클래스, 요가 강좌, 자원봉사 프로젝트 등 공간이 이런 프로그램을 조직해주면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생기죠. 접근성과 쾌적성.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가까운 곳, 내부에 카페나 라운지 있는 공간, 계절별 실내외 공간까지 갖춘 복합 공간 등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 단발적인 모임보다 일정 회비나 멤버십 구조가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라면 지속 가능하고 운영 안정성이 있어요. 또 일부는 공간 제공뿐 아니라 멤버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정체성과 역할의 재구성. 단순히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 장소에서 벗어나 교육자, 강사, 멘토, 기획자 등의 역할로 재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줘야 해요. 즉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성장과 기여를 허락하는 무대로 확장되는 공간이요. 3. 사례 3가지. 이곳이 실제로 된 공간들. 아래 3가지 사례는 형태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퇴직자들의 새로운 아지트 역할을 했던 공간들이에요. 각 사례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실마리를 준답니다. 사례 1.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 미국 미라벨라, ASU. 이건 약간 이상향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애리조나 주립대 ASU 캠퍼스 안에 지어진 은퇴자, 공동체, 미라벨라, ASU는 입주자들에게 강의실,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열어둬요. 한국경제 1. 퇴직자 입주자들은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듣거나 학생들과 행사를 같이 마련하거나 멘토링을 하기도 하죠. 한 노학자가 출석을 부르면 학생이냐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자연스러운 캠퍼스 분위기예요. 한국경제 이 공간이 주는 매력은 끊이지 않는 자극이에요. 매일 강의실을 오가고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정체감이 유지되죠. 이걸 보고 한국에서 바로 동일하게 만들긴 쉽지 않겠지만 지역 대학 은퇴자 중앙 거점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라는 틀은 충분히 응용 가능하죠. 사례 이 지역 도서관 기반 커뮤니티 독서 모임 지역 중심 활동.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 커뮤니티가 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후 독서 모임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그걸 출판 프로젝트로 확장한 분 이야기 있어요. 브런치 스토리. 처음엔 단순히 책 얘기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점차 정기 강연도 기획하고 책 합본 출판까지 추진하더라고요. 이 경우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가 거점 역할을 해주면 멤버들은 장소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이런 공간의 장점은 지역 밀착성과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또 다른 예로는 주민자치회나 마을 공동체 공간을 활용해 은퇴자가 마을 돌봄, 마을 문화기획 등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경우도 많죠. 신한연금도서관 1. 이렇게 되면 마을 사람으로 다시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례 3 퇴직자 네트워킹 앤드 재취업 행사의 플랫폼. 이건 조금 더 직업적인 쪽이긴 하지만 요즘 많이 보이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핑크슬립 파티라는 이름으로 퇴직자들을 위한 네트워킹 구직 행사를 여는 플랫폼이 생겼고 참여자가 몰리고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서울경제. 이벤트 자체가 공간이자 아지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행사에서는 자기 경험 나누기, 재취업 정보 교환, 멘토 매칭 등이 이뤄지고 참가자들은 퇴직자 모임 다시 활동하는 무대라는 감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대기업은 퇴직자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골프 모임 등을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이런 사례는 기업이 만든 은퇴자, 아지트를 보여주는 좋은 참고예요. 5. 결론 당신만의 아지트를 설계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과 사례들을 보면 퇴직자들의 새로운 아지트는 더 이상 물리적인 벤치 하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공간 활동 커뮤니티 역할이 잘 결합된 복합 플랫폼인 경우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대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삶에 맞는 아지트를 능동적으로 골라내는 것이죠. 몇 가지 제안 드리면 작게 시작하라. 처음엔 한두 개 강좌나 모임 중심으로 시작해서 점차 확장. 함께 설계하라. 멤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 공간과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라. 좋은 시설만큼 누가 모이는지도 중요.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라. 회비 구조, 역할 분담 등을 미리 정해두면 운영이 착착돼요. 실험을 두려워 마라. 안 맞으면 바꾸고 새 멤버 끌어들이고 계속 진화하자. 탑골공원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면 탑골공원이 줄 수 있는 정감과 익숙함은 분명 소중해요.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죠. 새로운 시대의 아지트는 더 많은 가능성을 허락하는 공간이어야 해요. 당신이 만약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상태라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바로 당신만의 아지트를 구상할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 동네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복합문화공간, 대학 부설 평생교육관 등은 이미 우리 가까이 있어요.